왜 어떤 사람들은 80대에 퇴색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100대까지 건강하게 성장하며 에너지와 목적이 넘치는 이유를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길고 활기 넘치는 삶의 비결은 단지 행운이나 유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강력한 선택의 집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 이야기와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바탕으로 인생을 바꾸는 5가지 교훈을 공개합니다. 이러한 진실이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년 교훈을 계속 전파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식 추구와 호기심의 불꽃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를 활기차고 참여하며 진정으로 살아있게 해주는 시대를 초월한 힘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이야기할 때 여전히 눈이 빛나고 있는 90대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취미에 열심히 뛰어들고 기술을 익히고 어린아이의 열정으로 세계의 미지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노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매력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이는 평생학습과 활력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식 추구를 중단하면 정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시간의 바늘이 더 빨리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활동적이고 이해에 굶주린 마음은 육체를 젊게 유지하고 정신을 탄력있게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으로 말년까지 자신의 삶을 잘 정의한 벤저먼 프랭클린과 같은 역사적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은퇴한 지 오래지 않은 70세의 나이에도 프랭클린은 여전히 전기를 이용한 획기적인 실험을 수행하고 번개의 신비를 풀고 피뢰침을 발명했습니다. 발견을 향한 그의 끊임없는 탐구는 단순히 역사를 형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덕분에 그는 예리하고 목적이 분명하며 주변 세계와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아니면 좀 더 현대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캔자스 출신의 놀러 옥스는 95세의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성취했습니다. 2007년에 그녀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수십 년 후배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 후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놀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에는 만료일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지적으로 성장하려는 그녀의 결심은 그녀의 목적의식을 북돋우고 그녀가 삶의 심오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길고 의미 있고 활기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탐험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뇌는 장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 퍼즐 풀기, 새로운 언어 학습과 같은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면 인지 저하를 지연시키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규 교육이나 구조화된 학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의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주변 세계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한 번도 탐구한 적이 없는 주제에 관한 책을 선택하세요.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강의에 참석하거나 자신과 관점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발견의 각 행위는 아무리 작더라도 활력이라는 불의 연료를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기심은 단지 당신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을 풍요롭게 합니다. 일상적인 일상을 놀라움과 성장의 기회로 바꿔줍니다. 회복력을 키우고 은혜와 열정으로 삶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25세이든 95세이든 관계없이 계속 배움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남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호기심이 풍요로운 삶의 심장박동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첫 번째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80세 이후 장수에 대한 가장 교활한 위협 중 하나는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앉아서 지내는 순간 신체는 점진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고 힘, 유연성 및 활력을 잃습니다. 비활성은 단순한 수동적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건강 악화, 근육 약화, 관절 경직, 심혈관 탄력 감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증거는 뚜렷합니다. 움직임 부족은 심장병부터 인지 저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관련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운동 능력이나 힘든 운동이라는 극단적인 위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의 열정과 선호도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상생활에 목적이 있고 즐거운 움직임을 엮는 것입니다. 기록상 가장 오래 산 여성이자 122세라는 놀라운 나이까지 살았던 진 캘런트의 놀라운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비결은 복잡한 요법이나 달성할 수 없는 생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고 일관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캘런트는 100대까지 자전거를 탔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이점이 아니라 움직임이 평생의 습관이 되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100세 이상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 블루존인 사르데냐의 목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험난한 지형을 횡단하면서 매일 수마일을 걷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목적이 있고 환경과 연결되어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지속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소파의 편안함에 몸을 맡기는 것은 귀중한 시간을 빼앗길 수 있는 선택입니다. 앉아있는 습관은 단지 일시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여 한번 잃어버린 탄력을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해독제는 똑같이 명확합니다.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움직임의 형태를 찾아 이를 일상에 타협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매일 공원 산책,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추기, 정원 가꾸기, 수영, 요가 연습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과 즐거움입니다. 움직임은 처벌이 아니라 신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뼈를 강화하며 엔돌핀 방출을 통해 기분을 좋게 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시간의 파괴에 대한 전체적인 방어입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 등 적당한 움직임이라도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의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연령, 체력 수준 또는 자원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조용한 전염병입니다. 단지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성 외로움은 심장병부터 우울증, 인지 저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소셜 네트워크를 보유하면 인생을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감정적으로 탄력적이며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거나 비만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시하는 연구를 통해 고립은 수명을 수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연결은 장수와 활력의 초석인 강력한 비약입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려면 의도를 가지고 관계에 투자하고 삶의 기복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결을 위해 연결된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서로 뭉쳐서 살아남았고 그 진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강화하며 심지어 신체적 회복력도 강화합니다. 브리검 영대학교, 브리검 영 유니버서티의 2010년 메타 분석에서는 148개 연구와 30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유대가 강한 개인은 연결이 약한 개인에 비해 특정 기간 동안 생존 가능성이 5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합니다. 관계는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잘 성장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까지 산 코미디언 조어지 번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코미디언은 끝까지 농담을 던지고 청중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비밀은요. 그는 친구와 동료들과 끊임없는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혼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번즈는 계속해서 참여하고 활력을 얻었습니다.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인구 중 하나인 오키나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비밀 무기는 어린 시절 형성된 평생의 우정 집단인 모아이입니다.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서클은 정서적 지원, 공유 목적 및 책임을 제공합니다. 기쁨을 축하하든 고난을 헤쳐나가든 모아이는 단순한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도 고립되거나 표류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생명선입니다. 이것을 철수하는 사람들의 운명과 대조해 보십시오. 사회적 고립은 단지 기분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장병과 우울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1938년부터 삶을 추적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50세의 관계의 질이 콜레스테롤 수치나 소득보다 80세의 건강과 행복을 더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은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칩니다. 그렇다면 소셜서클을 어떻게 구축하고 육성합니까?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생활이 바빠지거나 이동성이 약해지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강력한 사회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용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라. 몇 가지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이 지인의 롤로덱스보다 우선합니다. 당신을 고양시키고 도전하고 당신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세요. 상호주의가 핵심이다. 초대를 기다리지 마세요. 손을 뻗으세요. 커피 데이트를 계획하고 게임의 밤을 주최하거나 독서 클럽을 시작해보세요. 확인하라는 문자 메시지나 따라잡기 위한 전화와 같은 작은 제스처가 추진력을 구축합니다. 일관성은 지인을 자신감으로 바꿉니다. 서클을 다양화하세요. 평생 친구는 금이지만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옵니다. 평소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수업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하세요. 젊은 사람을 멘토링하거나 선배로부터 배우는 등 세대 간 우정은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취약성 수용. 진정한 관계에는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하이라이트 영상뿐만 아니라 두려움, 꿈, 어려움을 공유하세요. 취약성은 신뢰를 키워 우연한 관계를 지속적인 유대로 바꿉니다.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의 경우 화상통화, 그룹 채팅, 온라인 포럼과 같은 도구를 통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되면 시간을 완전히 대체하도록 놔두지는 마세요. 육체적 존재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베풀다. 즉각적인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원하십시오. 깊이 듣고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십시오. 관대함은 부족을 강화하는 선의의 순환을 만듭니다. 갈등 속에서도 헌신을 유지하라.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불일치는 불가피하지만 떠나는 것이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실천하고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긴장감을 극복하세요. 관계의 탄력성은 삶의 탄력성을 반영합니다. 소셜서클을 구축하는 것은 일회성 작업이 아닙니다. 평생의 실천입니다. 은퇴, 재배치, 상실 등 삶의 변화로 인해 네트워크가 제한되므로 적응성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소속감, 함께 나누는 웃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사교계를 정원으로 생각하십시오. 씨앗을 심고 조심스럽게 가꾸면 꽃이 피어 수십 년 동안 영양분을 공급할 것입니다. 자주 독립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누구도 진공 상태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부족은 당신의 힘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연결을 유지하며 나이에 관계없이 삶이 활력으로 빛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2번의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격언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80세를 넘은 후에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체는 받는 영양의 질에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식탁에서 하는 선택은 활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쇠퇴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이는 세포를 재건하고 장기를 유지하며 건강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입니다. 가공된 정크푸드, 정제된 설탕, 건강에 해로운 지방, 인공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식단은 느린 독처럼 작용하여 염증, 산화 스트레스 및 심장병, 당뇨병, 인지 저하와 같은 노화 관련 질병을 가속화합니다. 반대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및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영양이 풍부한 전체 식품 기반 식단은 신체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노년기까지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당신이 활동적이고 예리하며 활력을 유지하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사례는 목적이 있는 영양의 힘을 강조합니다. 190년 이상 살았다고 알려진 중국 약초학자 리칭위안, 이칭유엔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한 기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장수는 인삼, 구기자, 감초 뿌리와 같은 영양이 풍부한 허브를 중심으로 한 절제된 채식, 기반 식단과 절도와 균형의 생활 방식이 결합된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나이는 회의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의 접근 방식의 원칙은 현대 과학과 일치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천연 식품에 뿌리를 둔 식단은 세포 회복과 전신 건강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명 연장 및 만성질환 발병률 감소와의 연관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된 지중해식 식단은 통곡물, 콩과 식물, 야채, 과일, 견과류, 올리브 오일, 적당량의 생선 및 와인을 강조합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그리스 이카리아, 100세 노인들이 번창하는 소위 블루존의 일부 지역의 인구는 가공된 대안보다 식물성 식품,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우선시하는 식단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제한적이고 지방 중심적인 의미에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음식을 약이자 활력의 원천으로 다루면서 목적을 가지고 몸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노화에 있어 영양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과학 역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영양분 흡수 능력이 감소하고 대사 과정이 느려지므로 영양가를 극대화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시금치, 고구마와 같은 다채로운 과일과 채소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는 세포와 DNA를 손상시키는 노화의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퇴치합니다. 연어와 아마씨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여 잠재적으로 알츠하이머병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노인들에게 흔히 간과되는 단백질은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육감소증 또는 노화와 관련된 근육 손실은 콩, 렌즈콩, 계란 또는 살코기와 같은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곡물과 농산물에서 발견되는 섬유질은 장 건강을 지원하며 최근 연구에서는 면역 기능 및 심지어 기분 조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가공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이 파괴되고 혈당이 급상승하며 전신염증이 촉진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을 해칩니다. 장수 연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100세 이상 노인은 유행하는 식단을 따르거나 강박적으로 칼로리를 계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과식하기보다는 생명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주의 깊은 영양 원칙을 고수합니다. 일시적인 갈망. 이것은 박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장수자들은 음식을 깊이 즐기며 식사를 사회적, 문화적 의식으로 음미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또 다른 블루존이라는 개념이 있다. 하라하치 배우 80% 포만감이 들 때까지 식사 즐거움을 희생하지 않고 절제를 촉진합니다. 식사는 다채롭고 다양하며 현지 야채, 두부, 소량의 생선으로 가득 차 있어 몸과 마음을 모두 지탱하는 균형을 반영합니다. 이 원칙을 채택하려면 먼저 음식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으로 가공된 전체 재료를 우선시하세요. 패스트푸드나 달콤한 스낵보다는 생동감 넘치는 샐러드, 푸짐한 수프, 곡물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맛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는 허브와 향신료를 실험해 보세요. 강황, 마늘, 로즈마리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광범위한 영양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식사를 계획하십시오. 가능하다면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거나 허브와 야채를 재배하여 소비하는 것과 더 깊이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커뮤니티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면 잘 먹는 것의 정서적, 심리적 이점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감은 장수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깨어나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으세요. 길고 만족스러운 삶의 중심에는 심오하면서도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목적은 장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비약입니다.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의미나 방향이 없다면 100년이 넘는 세월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깊은 개인적 목적의식은 단지 동기를 부여하는 유행어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활력의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 불꽃이고 당신의 선택을 안내하는 나침반이며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도전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탄력있게 유지하는 연료입니다. 활기차고 연장된 삶을 위한 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결은 당신의 비유를 찾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는 너무나 깊이 울려 퍼져 당신 존재의 심장 박동이 됩니다. 목적은 거창한 몸짓이나 세상을 바꾸는 야망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일부에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을 돌보거나 기술을 익히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단순히 기쁨을 퍼뜨리는 것 등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개인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 알츠하이머병 센터 인생의 명확한 목적을 보고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가능성이 낮고 인지, 저하가 더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 랜심 목적 의식이 있는 노인은 부, 교육, 신체 건강과 같은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사망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적은 단지 당신의 하루를 풍요롭게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시간의 황폐화에 맞서 몸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강화합니다. 이야기를 고려해보세요. 파싱 10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마라톤을 달리고 계신 분, 1911년 인도에서 태어난 싱은 아내와 아들을 잃은 후
슬픔에 잠긴 후 80대 후반까지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탱한 것은 체력만이 아니었다. 그의 운동 능력은 놀랍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건강과 탄력성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싱의 임무는 그에게 훈련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결의를 발산하는 미소를 지으며 경주에 출전할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목적은 단지 당신의 삶에 몇 년을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월에 생명을 더해줍니다. 일본의 개념 이키가이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렌즈를 제공합니다. 대략 존재의 이유로 번역되는 이키가이는 자신의 열정, 재능, 가치 및 세상의 요구가 교차하는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100세 이상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 블루존 지역 중 하나인 오키나와에서 이키가이는 문화의 초석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을 먹여 살릴 정원을 가꾸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통 공예를 가르치거나 단순히 지역 사회를 위한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인들은 목적을 숭고한 이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구조에 짜여져 매일 그것을 살아갑니다. 자신보다 더 큰 것에 대한 이러한 조용한 헌신은 그들이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목적은 수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키우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멘토링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술, 과학, 신앙에 대한 평생의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세스, 더 잘 알려진 모세 할머니. 그녀는 평생 농사를 짓고 가족을 부양하며 70대 후반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생동감 넘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예술 작품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고,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겠다는 새로운 목적에 힘입어 90대까지 계속 창작을 이어갔습니다. 100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목적이 진화할 수 있으며, 그것을 찾기에는 결코 너무 늦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유를 찾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미보다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세상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성찰과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가? 나는 아무리 작더라도 세상에 무엇을 공헌하고 싶은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후회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은 명확성을 갖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연결해서 목적이 나타나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바위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창조, 봉사 또는 지식 추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찾는 과정은 그 자체로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귀하의 가치, 열정, 그리고 남기고 싶은 유산을 탐구하도록 초대하는 여정입니다. 목적의 이점은 초록을 넘어 확장됩니다. 생리적으로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는 통제력과 방향 감각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코티솔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회복력을 키우고 좌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 개인적인 손실이든 목적은 더 건강한 행동을 장려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잘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심리적으로는 조기 사망의 중요한 위험 요소인 외로움과 우울증을 퇴치합니다. 본질적으로 목적은 전체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을 장수하도록 정렬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없다면 앞서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100세 이상 사르디니아, 또 다른 블루존인 사람들은 조부모나 지역사회 장로로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자주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공유하든 가축을 돌보든 상관없이 계속 참여하고 가치 있고 활동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시간을 쏟는 자원봉사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더 많은 성취감과 활력을 느낀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지 쓰기, 기술 가르치기, 나무 심기 등의 작은 행동도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과 당신을 밝게 만드는 무언가와의 연결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5가지 지혜. 당신의 삶에 단지 몇 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삶을 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나는 그것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얻은 점 한 가지와 생활에서 실천할 계획을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생을 바꾸는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활기차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